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센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자, 오늘 분석해볼 경기는 바로 치바 더비입니다. 과연 오늘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데이터가 그 답을 알려줄 겁니다. 네, 오늘 만나볼 두 팀이죠. 바로 제프 유나이티드 치바와 가시와 레이솔입니다. 지금 순위를 보면 제프가 10위, 가시와가 8위. 순위만 놓고 보면 이거 정말 팽팽한 대결 아닐까 싶으시죠?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이 순위표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순위표 뒤에 숨겨진 더 깊은 데이터 속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데이터로 보는 격차. 그럼 바로 한번 데이터를 들여다보죠. 가장 먼저 살펴볼 건 가장 핵심적인 경기력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기대 득점, 그러니까 XG 값입니다. 먼저 제프 유나이티드 치바부터 볼게요. 와,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이 0.48.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리그에서도 거의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한마디로 공격 기회 자체를 거의 못 만들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가시와 레이솔을 한번 보세요. 기대 득점이 무려 1.58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결과가 좀 안 좋았다고 해서 공격력이 약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만들어내는 공격 찬스의 질만큼은 리그 최상위권이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런 격차는 다른 데이터에서도 바로 확인이 됩니다. 제프는 지금 시즌 성적이 2무 2패, 2골 넣고 5골 먹었어요. 최근 5경기에선 3골에 그쳤고요. 반면에 가시와는 1승 3패이긴 하지만 6골을 넣고 9실점, 최근 5경기에선 7골을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제프는 아예 공격 기회를 못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거고요. 가시와는 공격력은 좋은데 수비 실책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이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전술적 상성 분석입니다. 방금 본 이 통계적인 차이가 실제 경기장 위에서는 어떻게 나타날지 포메이션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승부처는 바로 여기 중원입니다. 제프는 4-4-2 포메이션을 쓰는데 중앙 미드필더가 딱 2명뿐이에요. 그런데 가시와는 3-4-2-1 포메이션으로 중앙에 무려 4명의 선수를 박스 형태로 배치합니다. 이게 그냥 2대4의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제프의 미드필더 2명이 공을 잡는 순간 사방에서 그냥 포위당하는 겁니다. 이건 기하학적으로 완벽하게 가둬버리는 수적 우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가시와의 공격형 미드필더 2명, 그러니까 팀의 플레이메이커들이 바로 저 하프 스페이스라는 공간으로 계속 침투한다는 거예요. 저기가 어디냐면 센터백하고 풀백 사이에 아주 애매한 공간이거든요. 제프처럼 일자로 서는 포백 수비는 저 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에 구조적으로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가시와의 전술 자체가 아예 제프를 무너뜨리기 위해 짜여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세 번째 변수, 핵심 선수의 부상입니다. 사실 어느 경기나 부상은 큰 변수잖아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 부상이라는 변수가 한 팀에게 유독 정말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프 유나이티드 치바 이야기입니다. 팀의 거의 척추 라인이 통째로 무너졌다고 봐야 해요. 주전 골키퍼인 호세 아우렐리오 수아레스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뒤에서부터 안정적으로 공격을 시작할 기점 자체가 사라져버렸고요. 게다가 핵심 윙거인 다나카 카즈키하고 우에다 유타까지 없으니까 그나마 활로를 찾던 측면 공격의 엔진이 완전히 꺼져버린 상황입니다. 물론 가시와도 부상 선수가 없는 건 아니에요. 미드필더 쪽에 코헤이 테주카, 쿠마사카 코키를 포함해서 4명이나 빠져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대체 자원이에요. 토시마 사치로나 나카가와 노부테루 같은 선수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팀의 전술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팀의 선수단 뎁스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네 번째, 경기 외적인 변수들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팀 내부적인 요인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경기장 밖의 변수들이 어떤 결과를 가리키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날씨. 15도로 축구하기엔 정말 완벽한 날씨인데
이건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더 뛰어난 가시화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둘째는 주심입니다. 후토시 나카무라 주심인데 이 심판이 경기당 평균 22개나 파울을 불 정도로 굉장히 깐깐한 성향이에요. 이건 경기가 자꾸 끊기면서 템포가 느려지고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마지막 상대 전적. 가시화가 최근 10번의 치바 더비에서 5승 5무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세 가지 변수가 전부 다 가시화의 저득점 승리라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가리키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데이터 모델의 예측 확률을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데이터들, 이걸 전부 다 머신러닝 모델에 놓고 돌리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가시화 레이솔의 승리 확률이 60.5%, 무승부 확률은 26.5%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겁니다. 2.5골 이하, 그러니까 저득점 경기가 될 확률이 무려 63.5%로 굉장히 높게 예측됐다는 거예요. 모델이 가시화의 승리 확률을 60% 이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바로 여기서 기대 수익, 즉 expected value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단순히 누가 이길까를 맞추는 걸 넘어서 배당률이 실제 확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오류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최종 분석 및 핵심 픽입니다. 이 기대 수익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가장 합리적인 세 가지 선택지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데이터상 가장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선택은 바로 2.5골 언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프의 정말 처참한 수준의 기대 득점 수치, 그리고 경기를 자꾸 끊는 엄격한 주심의 성향,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1.79라는 배당률은 통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마이너스 1.0 핸디캡 무승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가시화의 한 골차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시화가 분명 경기를 주도하겠지만 제프가 완전히 내려앉아서 수비만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승을 거두기보다는 1대0 같은 아주 실리적인 승리를 거둘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프 0.5골 언더. 다시 말해 제프가 한 골도 넣지 못할 거라는 예측입니다. 핵심 공격수들이 다 빠졌죠. 심지어 공격의 시작점인 골키퍼까지 부상이죠. 이런 제프가 가시화의 수비를 뚫어낼 가능성은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정말 낮게 평가됩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0위와 8위, 이 단순한 순위표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0.48과 1.58이라는 이 압도적인 기대 득점 데이터 앞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다시 쓰여지는 거죠. 자,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순위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데이터의 목소리를 믿으시겠습니까?